블랙번은 잉글랜드 북서부 랭커셔에 있는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맨체스터나 리버풀처럼 규모가 큰 도시가 인접해 경제적 힘을 얻기는 힘든 환경이지만 그들은 1888년 풋볼리그 원년 12개 클럽 중 한 팀이죠. 1980년대까지 2부 리그를 전전하던 팀이었던 블랙번. 이런 블랙번에게 손을 내민 인물이 있었습니다. 잭 워커라는 인물이었죠. 랭커셔 출신인 워커는 블랙번의 골수 팬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이었죠. 철강 사업으로 6억 파운드 하나 9천억의 자산을 보유한 그는 블랙번 홈구장 신축 공사에 쓰일 재료를 기부하며 인연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1991년 아예 구단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죠.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응원해온 클럽의 오너가 되며 진정한 성덕이 된 잭 워커. 당시 블랙번은 90-91 시즌 2부에서 19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강등을 면한 상황. 블랙번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놓겠다고 공언한 워커는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91-92 시즌 개막 2달 만에 그가 영입한 인물은 케니 달글리시. 리버풀에서 3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리그컵, 체리티 실드를 4회나 들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만으로 선수단을 압도하는 인물이 감독으로 오자 블랙번 선수들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최종 6위로 시즌을 마친 블랙번은 2부 리그 3위에서 6위, 4개 팀이 겨루는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합니다. 준결승에서 더비 카운티를 이기고 결승에서 레스터 시티를 꺾으며 1부 승격에 성공한 블랙번 로버스. 그리고 1992년 프리미어리그 첫 해의 원년 멤버로 참여하게 됩니다. 92-93 시즌 개막을 앞두고 워커는 화끈하게 지갑을 엽니다. 맨유의 타겟이었던 사우스햄튼의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러를 360만 파운드에 영입하죠. 360만 파운드는 당시 잉글랜드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여기에 첼시의 풀백 그레임 르소를 영입하고 팀 셔우드, 헤닝베르그 등 수준급 선수들을 데려오며 팀을 1부 리그에 맞춰갑니다. 이런 공격적인 영입이 가능했던 건 케니 달글리시의 영향이 컸습니다. 명장과 함께하고 싶은 선수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펩이나 클롭 같은 감독의 밑에서 뛰고 싶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승격 첫 시즌부터 블랙번은 4위를 차지해 다크호스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다시 폭풍 영입을 시도하는 블랙번. 사우스햄튼의 수문장 팀 플라워스를 250만 파운드에 영입합니다. 당시 골키퍼 최대 이적료였죠. 여기에 데이비드 베티, 폴 와르후르스트 등 당대 최고의 메이저 선수들을 데려오며 스쿼드는 두터워집니다. 로이킨 영입도 시도했으나 맨유에 하이제킹 당하고 말죠. 그리고 맞이한 93-94 시즌 차분히 승점을 쌓아가는 블랙번 로버스였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블랙번은 1월 들어 맨유의 승점 16점 차까지 벌어진 2위에 머물고 있었죠. 다행히 전력 강화가 빛을 발하며 리그 11경기 10승 1무로 맨유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3월 들어 맨유는 흔들렸고 승점을 6점 차까지 줄인 블랙번. 4월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앨런 시어러가 2골을 득점하며 승리합니다. 승점을 3점 차이로 좁히고 이 추세라면 우승도 가능한 상황. 그러나 강등권 경쟁을 하던 사우스햄튼의 패배, QPR과 무승부, 코번트리 원정에서 패배하며 우승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승점 8점 차 준우승. 그렇지만 UEFA 컵 진출로 창단 첫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수비진은 42경기 36실점만 허용. 공격에서는 앨런 시어러가 31골로 득점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죠. 아쉬운 점은 팀 득점 63골 중 시어러가 거의 절반을 득점한 것이었습니다. 득점력이 공격수 한 명에 너무 편중되었죠. 잭 워커는 이 점이 보완된다면 우승도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리치의 간판 스트라이커 크리스 서튼을 영입하죠. 노리치는 골잡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달글리시 감독의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서튼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적료는 당대 최고인 500만 파운드. 그리고 블랙번의 94-95 시즌이 시작됩니다. 개막전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불안하게 출발한 블랙번. 그러나 사흘 뒤 레스터전에서 3대0, 코번트리 시티를 상대로 4대0으로 대승을 이끌며 순항합니다. 이때 시어러와 서튼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SAS 라인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스날과 비기면서 승점 8점으로 7위에 위치한 블랙번은 이후 에버튼, 첼시, 아스톤빌라, 노리치를 상대로 3승 1무를 거두며 리그 3위까지 뛰어오릅니다. 리그 16경기를 치른 뒤에는 승점 36점을 기록하며 1위로 뛰어오른 블랙번 로버스. 달글리시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3-5-2 또는 5-3-2로 전하는 실리를 챙기는 축구를 해갑니다. 시어러와 서튼의 SAS 라인의 공격력은 막강했고 팀 셔우드와 리플리, 에킨스가 지키는 미들진의 조직력도 촘촘해졌죠. 이후 리그 12경기 11승 1무 29득점 4실점으로 질주하는 블랙번.
불과 얼마 전까지 2부 리그를 맴돌던 블랙번 로버스는 구단주의 엄청난 지원과 명장의 지도력, 그리고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엄청난 조직력으로 슬슬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블랙번의 쾌속 질주는 맨유 앞에서 끝이 납니다. 1995년 1월 22일 블랙번은 맨유 원정에서 칸토나의 결승골로 0대1로 패배. 시즌 세 번째 패배를 맨유에게 당하는 블랙번. 그러나 사흘 뒤 행운의 변수가 생깁니다. 맨유의 절대반지 칸토나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편의 쿵푸킥을 날리며 시즌 출장 정지를 당한 것이죠. 기회를 잡은 블랙번은 2월 12일 셰필드전 3대1 승리 이후 37라운드까지 리그 10경기 연속 무패로 달려갑니다. 칸토나의 징계로 분위기가 꺾인 맨유는 리버풀과 에버튼의 발목을 잡히며 블랙번을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말죠. 당시엔 42라운드까지 있었기에 5경기를 남기고 맨유와 승점 8점 차 1위를 지키고 있는 블랙번. 맨유가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었기에 안심할 수는 없었죠. 설상가상 강등권을 피하기 위한 맨시티와 웨스트햄에 패하며 승점을 쌓지 못하는 블랙번이었습니다. 자칫 맨유에게 1위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그 사이 맨유는 코번트리와 셰필드를 잡으면서 둘의 승점 차는 2점으로 추격당한 채 최종전을 맞이합니다. 블랙번은 안필드 리버풀 원정 경기, 맨유는 웨스트햄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리버풀은 UEFA컵 출전권이 걸린 4위를 따내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만큼 우승 경쟁에서 부담이 큰 쪽은 블랙번이었습니다. 강등권을 탈출한 웨스트햄을 상대하는 맨유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 전반 20분 우측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시어러가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블랙번. 런던에서는 맨유가 0대1로 뒤진 상태라 블랙번 팬들의 머릿속에는 우승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반이 시작되고 축구의 신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리버풀의 존 반스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런던에서는 맨유가 1대1로 동점 상황을 만들어내죠. 양쪽 경기 모두 1대1 동점인 채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 3분 리버풀 레드넵의 프리킥이 그대로 블랙번 골대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블랙번. 맨유가 역전한다면 우승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웨스트햄과 맨유의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블랙번이 리버풀에 진다 해도 승점 1점 차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안필드 내 모든 블랙번 팬이 환호성을 질렀고 선수와 감독, 코칭 스태프가 모두 얼싸안으며 기쁨을 누립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3년차에 리그 우승에 성공한 블랙번. 4년 전까지만 해도 3부 강등을 걱정하던 블랙번이 81년 만에 달성한 1부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맨유의 퍼거슨 감독도 올 시즌 블랙번은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상대를 인정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시어라 서튼의 SAS 라인은 이 시즌 49골을 합작했고 라이트백 마크 애킨스는 부상자가 생길 때마다 땜빵을 자처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승 경쟁에서 선수들을 다독이고 명성을 재입증한 달글리시의 역량도 칭찬받아 마땅했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32년이 된 지금까지 리그 우승을 경험한 팀은 총 7팀. 맨유, 아스날, 첼시, 맨시티, 리버풀, 레스터와 함께 블랙번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본 7개 클럽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